8월 15일 기준으로 러시아 본토로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통제 중이며 추후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무너뜨리고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군을 둘러싸 포위 섬멸함으로써 러시아군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서방제 제2담 ER이나 SDB 활공 유도 폭탄으로 무장한 소-27 전투기를 투입해 근접 항공 지원과 전선 항공 차단 임무까지 수행하며 러시아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하고 대량의 핵물질을 탈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 일부가 아니라 전체 러시아군 병력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최근 8월 14일까지 일주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에서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를 넘어 벨고로드 주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최전선의 러시아군 병력들을 공포에 빠뜨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시각 8월 12일 여러 현지 오신트 소식들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70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예비대 병력을 투입해 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방어 진지까지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8월 12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하며 북서부 코레네보 방면에 제82 공중강습 여단을 투입하고 북부 크롬스키 바이키 방면으로 제80 공중강습 여단을 투입했는데요. 제22 기계화 여단은 수자로부터 쿠르스크시까지 이어지는 R200 도로를 타고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공세를 실시했던 우크라이나군의 이 고속기동 부대들은 구소련제 T-64BV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전차, 맥스프로 M랩 장갑차, 스트라이커 장갑차, 마르드 1A3 장갑차와 이들을 지원하는 대규모의 드론 전력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이 기동 부대들의 진격에 러시아군 내 최정예 전력으로 손꼽히던 부대들도 여러 지역에서 집단으로 투항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3일에서 4일 사이 체첸의 아흐멧 대대는 물론 연방보안국 FSB 부대들까지 대거 항복하는 일이 발생하자 체첸 그리고 FSB 지도부에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공세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찔러보기식의 공격이 아니라 추후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의 방어진지를 구축 중이며 계속해서 통제 범위를 더욱 넓혀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러시아 수뇌부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보였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군사작전 지휘권은 국방부가 아닌 그보다 작은 체급의 연방보안국이 맡게 되었으며 시급히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알렉산더 보트니코프 국장은 이번 러시아군의 반격작전을 영토 수복 작전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으로 한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일선 러시아군의 거짓 보고를 여전히 러시아 수뇌부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8월 13일 전해진 현지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 만에 무려 서울시의 2배에 가까운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본토를 통제하고 있으며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력들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와 매우 가까운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르고브시 진입로에서 포즈를 취하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르고브시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가면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나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르스크 원전을 점령한다면 충분히 이 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급히 우크라이나군이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해도 8,000발에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원전에서 핵연료봉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되기에 절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원전을 확보한다면 협상 시 자포리자 원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훌륭한 협상 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연방보안국 FSB와 국가근위대의 핵심 전력을 급히 파견해 쿠르스크 원전의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치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에 자신의 최측근 인사이자 쿠르스크 지역 출신의 특수작전 전문가인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서기를 급히 파견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푸틴의 경호를 맡기도 했고 연방보안국 FSB 및 특수작전군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왔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가 맡아야 할 임무는 더욱 큰 규모의 강력한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에 맞서 방어 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부족한 듀민 서기가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쿠르스크 현장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듀민 상장이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12일까지 투항한 러시아군 병력이 무려 1,000명을 넘었고 무기를 버리고 도주한 러시아군 숫자는 더욱 많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고 이는 사실에 가까운 발표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듀민 상장은 우크라이나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판단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치명적인 전략적 악수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4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총책임자로 투입된 알렉세이 듀민 상장이 쿠르스크 중부 지역의 E38 고속도로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이 비난받는 이유는 러시아군의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 병력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고 착각한 러시아군이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막아내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선 러시아군 병사들의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었던 러시아군이 늦어도 너무 늦은 지금에 와서야 겨우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부대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해 지역 방어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군 알렉세이 듀민 상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E38 도로 일대 르고브시 외곽, 로보, 체르모시노이, 드루지나야 등의 지역에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참호로 건설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선의 용병 부대인 피아트나 슈카 여단과 아르바트 분리근위 특수 목적 대대, 사르마 대대 등의 정예 병력들을 차출해 급히 쿠르스크 지역의 방어를 위해 이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최정예 병력이라 해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도네츠크 전선에서 무리한 공세를 반복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며 병력 손실 및 장비 손실이 워낙 극심해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됩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벨라루스로부터 전차, 장갑차, 기타 차량들과 탄약, 장비들을 요청했고 8월 12일부터 해당 물자들이 러시아군 병력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선봉부대의 위치와 E38 고속도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에서 20km 정도로 매우 가까이 근접한 상태라 과연 그 전까지 러시아군 방어 진지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군 중원부대가 투입되어 교전을 치렀던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만에 10km 이상의 거리를 진격했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러시아군은 방어선 공사에 매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에 더욱 쉽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최대한 서둘러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급조된 방어 진지가 오래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해 2023년 6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2022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수로비킨 라인을 비롯해 복잡한 여러 겹의 다중 복합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상대로 정말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를 이용한 지역 방어 전략이 실패로 끝나고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E38 도로 북쪽 지역까지 점령해 보급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위험해지는 것은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와 우크라이나 국경 하르키우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러시아가 빠른 시간 내에 막지 못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 러시아의 E38 고속도로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이 뒤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향후 E38 고속도로 일대에 러시아군 방어 진지를 모두 함락시키고 쿠르스크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경우 E38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 진격할 수 있습니다. E38 고속도로에 고르셰추노예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38K 008 도로를 타고 남하할 경우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벨고로드까지 진격해 점령 범위를 더욱 넓힐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네시로 이어지는 E38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진격해 러시아군의 보급부대를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인 하르키우를 향해 공세를 진행 중인 러시아군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르키우를 향해 공세를 진행 중인 러시아군을 북쪽과 남쪽 두 개 방향에서 포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당장 포위 섬멸은 노리지 않고 러시아군의 보급부대를 계속 격파하며 벨고로드에 러시아군을 고립시킨다면 이들은 급격히 약화되어 끝내 괴멸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르키우 방면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진행해왔던 러시아군 병력들이 상당히 지쳐있으며 이 병력들은 러시아군의 최정예 병력들이라 한번 잃으면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같은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